할부 수수료부터는 167만원입니다. 지금 저 167만원을 2년에 나눠서 갚고 있는 중이에요. 아이폰 버려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점검 세상 보기의 점검입니다. 오늘은 좀 분위기가 좀 새롭죠? 방 안 분위기가 아주 여실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저분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희 집을 소개합니다. 삼성 갤럭시 S9의 출시가 단 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상세 스펙이 공개돼서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초대장에 공개된 대로 카메라는 큰 폭으로 바뀌게 됩니다. 갤럭시 시리즈 사상 최초로 듀얼 카메라가 탑재되고 지문인식 센서도 후면에서 하단으로 옮겨가게 된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면 거의 아이폰과 비슷한 느낌으로 나올지 싶긴 한데, 지문인식 센서가 다시 하단으로 옮겨진다는 부분에선 나름 긍정적인 느낌도 있습니다. 왜냐? 아이폰의 경우는 한 번 바뀌면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가 아니라 돌아가지 않습니다. 애플은 돌아가지 않아요. 하지만 삼성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다시 되돌아오게 됐네요. 모델의 종류는 아이폰처럼 그냥 S9과 S9 플러스가 출시가 되는데, S9 플러스의 경우 듀얼 카메라가 장착이 되게 되는 거죠. 주목할 만한 점은 애플의 조리개 값인 1.8보다 더 밝은 1.5까지 되는 밝은 렌즈로 나오게 되고요. 카툭티가 아닌 얇은 렌즈로 카메라의 두께를 줄이는 기술력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1200만 화소의 카메라가 탑재가 되고요. 듀얼 카메라니까 하나는 망원일 텐데, 이 망원 렌즈는 조리개 값이 2.4라고 합니다. 2.4 정도면 좀 어둡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캠코더를 다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망원을 땡겨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면 f스탑은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뭐 3 이상 4까지 f스탑이 떨어지는 경향을 볼 수가 있는데, 망원 렌즈가 2.4라고 하면은 굉장히 밝은 편에 속하는 겁니다. 조리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숫자가 낮을수록 받아들여지는 빛의 양이 많다는 의미가 됩니다. DSLR의 50mm 밝은 단렌즈의 경우 1.4 정도가 보통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캐논에서는 좀 미친 렌즈 중에 하나는 뭐 f스탑이 1.0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쓸 필요 있나요? 요즘 CCD 많이 좋아졌는데, 그 렌즈에서 밝기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아도 괜찮은 정도 수준으로 요즘 기술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어찌됐든 렌즈에서 빛을 받아들이는 정도의 크기가 더 커지게 되면 사실상 뭐 긍정적인 부분도 많아요. CCD에서 영상을 후처리하는 부담도 많이 줄어들고, 영상에서의 노이즈도 많이 감쇄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 훨씬 더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원초적인 카메라 부분에서도 꽤나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다시 상상되다라는 어떤 카피를 제대로 녹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멈추지가 않습니다. 가만 보니까 초고속 촬영 기술까지 탑재가 되게 됐다고 하네요. 티저 영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쭉 날아가는 다람쥐 슈트 입은 사람이 쭉 날아가다가 갑자기 슬로우가 딱 되면서 이렇게 멈춰서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봤을 때는 분명히 초고속 카메라를 탑재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초당 240프레임 정도를 촬영할 수 있는 기술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최대 960프레임 퍼 세크를 구현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1초에 1000장 정도를 찍는 거예요. 1000분의 1초 단위까지 촬영을 나눠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봅슬레이 속도를 측정해도 될 만큼 굉장히 빠른 속도까지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성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2016년에 다큐멘터리 촬영을 할 때, 이제 그 석궁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촬영을 할 때 슬로우 모션으로 빵 하고 나가는 거를 제가 한번 그 촬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석궁의 그 속도를 잡아내기 위해서 초당 960프레임을 설정을 해놓고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사용했던 카메라 기종이 FS700이었는데, 그 카메라도 이제 960까지 땡기니까 그 해상도가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그 찰나의 순간을 잡아야 됐으니까 그 세팅 값을 잡아놓고 촬영을 하기는 했는데, 그때 당시에 카메라 크기가 진짜 한 요 정도만 했거든요. 상당히 컸었어요. 상당히 컸었는데 이런 정도의 성능까지 휴대폰 카메라에 녹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뭐 길게 할 말이 없습니다. 어차피 아이폰에도 들어가는 패널이기 때문에 그 우수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양옆에 엣지 형태로 말려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를 인피니티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이번 버전에도 역시 똑같이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슈퍼 아몰레드로 QHD 플러스 해상도를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해상도는 2960 곱하기 1440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2K
해상도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4K와 1K 해상도의 중간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젤도 아주 약간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아래 이렇게 살짝 가려지는 베젤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뭐 지문인식 센서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조정이 되면서 약간 좀 줄어든다고 하네요. 다이아몬드 픽셀 매트릭스가 적용됐다고 하는데 가로 세로 격자 모양의 스캔 라인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2014년부터 탑재해왔고 이걸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니터 화면을 카메라로 찍어보면 스캔 라인이 가로 세로 이렇게 그 격자 라인이 보이게 되는데 그 격자 라인을 결국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한 공간 안에 굉장히 많은 그런 정말 그 네모 격자 소자를 굉장히 세밀하게 축소시켜서 그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의 해상도를 자랑하고는 있지만 삼성에서는 이런 그 다이아몬드 격자를 채택해서 그런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뭐 어쨌든 우수한 기술이라고 인정을 받았으니까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는 것 같죠. 그리고 애니모지리와 유사한 기능도 탑재될 걸로 보여지네요. 3D 애니메이션 효과인데 뭐 어떤 표정을 인식을 해서 2D 애니메이션의 그 표정을 할당해서 그걸로 어떤 좀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기능인 걸로 보여지는데 뭐 이것도 뭐 아이폰처럼 조금 쓰다 말겠죠. 뭐 지금 뭐 거의 거들떠도 안 보는데 신기하니까 처음에 좀 해보다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코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쪽에 발매될 폰에는 퀼컴 스냅드래곤 845칩이 탑재가 되고요. 아시아와 유럽에는 엑시노스 9810 모델이 탑재된다고 합니다. 하이엔드급 코어라고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4개의 1.9GHz 절전 코어가 있고요. 2.9GHz의 하이엔드 코어가 4개 탑재되어 있는 그런 코어라고 합니다. 긱벤치 점수가 싱글코어 3700점대, 멀티코어가 9000점대입니다. 아이폰보다 10% 정도 수치상으로는 떨어지지만 뭐 아이폰도 뭐 이게 뭐 문제가 있다거나 느려지거나 이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약 10%의 성능 차이는 그렇게 뭐 크게 생각할 거리는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거기다가 메모리는 무려 4기가가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아이폰도 3기가예요. 전혀 쓰는데 문제가 없는데 얘는 4기가네요. 물론 이제 화면 자체가 굉장히 많은 해상도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램이나 CPU 성능이 굉장히 좋아야 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버벅거림이나 사용성에 문제가 없게 하려면 이렇게 하이 퍼포먼스의 어떤 하드웨어가 탑재되어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정도 사양이면 못 돌릴 녀석이 없을지 싶기도 하네요. 만약에 이 휴대폰에 윈도우가 깔린다면 배틀그라운드 하옵 정도는 돌아가지. 안 돌아갈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네. 스토리지는 아이폰과 동일한 64기가와 256기가로 출시가 되고요. 추가 SD카드도 장착이 가능한 걸로 나와 있네요. SD 슬롯은 400기가까지 확장이 가능하답니다. 근데 400기가짜리 SD카드가 있나요? 512램이 최고로 알고 있는데 512램은 인식을 못한다는 얘긴데 네, 어찌됐든 나와봐야 알겠죠? 배터리 용량은 S9이 3000mAh, S9 플러스가 3500mAh입니다. 배터리 용량은 뭐 그렇게 막 크게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는 것 같진 않아요. 다 고만고만합니다. 갈수록 그런데 배터리 사용량은 늘어나고 있죠. 그 이유는 하드웨어의 리소스가 배터리를 좀 적게 잡아먹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추세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폰도 마찬가지고 갤럭시 S9도 갈수록 이제 그런 기술력들을 개발해 가고 있는 걸로 보여지네요. 뭐니 해도 중요한 건 가격인데 이게 진짜 포인트죠. S9 플러스 256기가의 국내 가격은 115만원이라고 합니다. 아이폰 10이 얼마? 164만원. 162만원인가요? 163만원인가요? 어쨌든 160만원대 초반. 할부 수수료부터는 167만원입니다. 지금 저 167만원을 2년에 나눠서 갚고 있는 중이에요. 아이폰 버려야 되겠습니다. 팔고 그냥 S9으로 갈랍니다. 이거 빡치는데. 아무리 기간 버프나 CPU 성능이 좀 떨어진다 그래도 50만원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국내 정발 날짜는 28일부터 예판을 시작해서 3월 16일 날 정식 출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이폰에서 엑소더스 하실 분들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아이폰 뭐 6를 쓰거나 아이폰 5 혹은 아이폰 SE를 쓰고 있는 유저라면 저는 삼성으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삼성이 출시된 이 마당에서요. 분명히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세세하게 뜯어보니 삼성 볼수록 매력적이네요. 역시 남자를 자극하는 것은 하드웨어인가 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시절은 이제는 지났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있어야 먹기가 좋은 법이죠. 디자인도 어느 정도 잡았고 성능도 잡았고 뭐 여러 가지로 다 잡고 있는 이 삼성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대항마인 걸로 보여지네요. 내일 모레 MWC 2018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생중계가 이루어지는 그 타이밍에 유튜브에서 점검 세상 보기를 검색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바일 라이프를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점검 세상 보기의 점검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이거 되게 편하다. 이게 감각이니까 여기도 하나 생기고 여기 뿅, 여기도 뿅, 여기도 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는 구독, 좋아요, 구독.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맞아, 호슬레트 하나 둘 셋.